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유부녀였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이고 결혼 5년 만에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지금은 따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바람이었지만 다른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년 365일 중 안 싸우고 산 날을 꼽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건너 아는 친구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고 그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 28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1년 남짓. 저는 남편이 번듯하고 멀쩡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7년간의 결혼 생활이지만 남은 건 남편의 배신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로 갚아주고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5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아이를 일부러 안 가진 건 아닙니다. 신혼 때는 빨리 가지고 싶어 노력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러다 아이 갖는 문제로 자꾸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까지 눈을 돌렸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까지 끼어들어 저에게 상처를 주면서 관계가 더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를 저라고 생각한 시모는 매번 저를 못살게 굴었고 남편도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굴었네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 정말 눈물 많이 흘렸지만 사실 최후의 승리자는 저입니다. 왜냐면 이혼 후에 전 남편 눈에서는 피눈물 흘릴 일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이 갖는 문제까지 끼어들었던 건 남편이 5대 독자여서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애 갖는 문제로 저를 들볶기 시작하신 게 우리 시어머니세요. 사실 저는 연애하는 동안 시어머니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사도 몇 번 했었고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요즘 다들 시대 때문에 고생이라는데 나는 결혼하면 정말 편하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것저것 너무나 참견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건 참을 수 있다 쳐도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건 어머니가 우리 부부 아이 갖는 문제에 심하게 관여를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 부부관계까지 참견하셨고요. 그 와중에 더 심한 건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강하시다는 겁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만 보시면 좋은 소식 없는지 물어보시고는 너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이 손이 귀하기도 하지만 원래 집안의 처대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해. 집안에서 남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는 게 우리가 언제 갖고 싶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2년 후에도 4년 후에도 소식이 없자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압박식으로 말씀하시며 부담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4년째 같이 사는데 왜 애가 안 들어선다니? 내가 한의원에서 애 잘 들어서는 약 지어서 보낼 테니까 잘 챙겨 먹어봐. 여자나 파치 좋아해 애가 잘 생기는 법이다. 어머니 무슨 이런 약까지 짓고 그러세요. 아직 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요. 네가 잘 모르는구나. 여자는 30 넘으면 노산인 거야. 우리 집 귀한 핏줄 너 쌩쌩하게 젊을 때 낳아야 건강하게 나오는 거다. 심지어 어머니는 제 생애 주기까지 물어보시더니 산부인과에서 배란을까지 알아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 상화에 못 이긴 저는 어머니가 지어주시는 한약도 빠짐없이 먹었고 남편과 노력도 해보았지만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급하신 어머니는 결국 저에게 이런 망발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대체 남들은 결혼하면 금방금방 가지는 애를 너는 왜 못 가지는 거니? 너 설마 가지기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때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좀 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저 혼자 노력한다고 임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신랑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렇게 결혼해서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디서 할 말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남자는 씨만 뿌리면 고만인 건데 너 애 안 들어서는 거 설마 우리 아들 잘못으로 떠넘기는 거냐? 아, 너 설마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내 못 가지면서 우리 아들 속이고 결혼한 건 아니야. 만약 그런 거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이러시며 뭐라 하시더니 저희 집을 휙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어머니랑 살짝 다투고 이제는 안 그러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완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본인 쪽에 유리하게만 말씀을 하신 건지 남편이 집에 와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엄마가 너 생각해서 하시는 말에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당신 우리 엄마한테 소리까지 질렀다며.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가 서운하시다고 울고 난리도 아니셔.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전화해서 당신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언성을 높이게 된 건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한 말을 하시니까 나도 할 말을 해야겠어서 그런 거야. 나한테 임신 안 되는 게 갖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신 건 차라리 참을 수 있어. 근데 애 못 가지는데 거짓말하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 하시잖아. 그래도 노력은 나 혼자 하는 거냐고 한마디 한 것뿐이야. 당신도 그래. 어머니 말만 듣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잖아. 어머니가 심하게 말씀하셔도 당신이 적당히 대답했으면 내가 이럴 일도 없었어. 아무튼 어른한테 대든 건 당신 잘못이야. 그러게 너는 왜 애가 지는 거 하나 엄마 뜻대로 못 해주냐? 남편은 저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제 편은 들기보다는 자기 엄마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 말에 일일이 대꾸하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걸 못마땅히 했고요. 결혼해서 아이 갖는 게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하지 않아서 딩크로 사는 부부도 많고 간절히 원하지만 아이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저는 심지어 남편 집안이 그렇게나 손이 귀한 집안인 줄도 몰랐고 5대 독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머니가 하도 괴롭히셔서 오죽하면 어머니가 보낸 문자와 한 폭언들을 증거자료로 남겨놓기까지 했습니다. 혹여 나중에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면 저도 말할 거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 건 거의 정신적 학대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고 친정에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 갖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친정에서 너무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왜 딸 가진 주행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실까봐 최대한 나중에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을 터놓을 곳 한 군데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종종 시모와의 갈등이나 부부싸움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남편을 친구가 소개해주기도 했지만 그 친구가 남편하고 같은 회사에서 있다 보니 워낙 스스럼 없는 사이이기도 하고 간혹 제 입장을 남편에게 한 다리 건너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형제자매 없는 무남동녀인지라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참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게 됐다. 야, 그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소개해주지 말 걸 그랬나 봐. 허우대 멀쩡하고 집 좀 산다길래 1등 신랑감인 줄 알았는데 어쩌니.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건가 보다. 아, 소개해준 네가 무슨 죄니? 선택은 어차피 내가 한 거잖아.
다른 건 크게 문제 없어. 근데 애 갖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괴롭힘 당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남편하고도 자꾸만 싸울 일이 많아지네. 요즘은 꼴 보기 싫어서 밥도 해주기 싫어. 맨날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늦게 들어오니까 나랑 얼굴 볼 일도 없지 뭐니. 집안에서 꼴통짓 하는 거 보면 나가서 일이나 제대로 하려는지 걱정이다. 지연아, 혹시 남편 말이야. 회사에서 일은 잘해? 미친놈으로 소문나거나 일 안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얘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젠틀하고 신사적이라고 여직원들한테 네 신랑 인기 많아. 친구가 그러는데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젠틀? 웃긴다 정말. 집에서 자기 마누라한테는 세상 불친절한 사람이야. 자기 엄마 편만 드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유진아, 그래도 남편은 너무 다그치지는 마. 너 남자는 생각보다 단순한 동물이다. 자기 떠받들어주고 우쭈쭈 해주는 여자한테 잘하는 게 남자야. 괜히 날 세우고 싸우자고 들면 남자는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적당히 네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구슬려가며 살아. 챙겨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그게 결혼이잖아. 챙겨주는 척도 하기 싫으니 그게 문제다 친구야. 그래도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나면 속풀이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결국 내 얼굴에 침 뱉기인 거 알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제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고 나면 친구가 남편에게 무슨 귀띔이라도 하는 건지 남편 태도가 조금 달라지기도 했었고요. 마누라 말은 듣기 싫어해도 다른 여자 말은 잘 듣기도 하는 게 남자니까요. 부부 사이의 일을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저에게 돌아오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 신혼 초부터 남편과 많이 싸웠던 것도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여사친, 남사친 가릴 것 없이 만나는 사람도 많고 늘 공사다망한 사람이어서 저는 그게 늘 서운했습니다. 그런 성향 차이를 결혼하고 더 느끼면서 서로 안 맞는다 생각은 했습니다. 아무튼 저도 아기 갖는 게 저절로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산부인과 가서 임신 전 필요한 검사를 했습니다. 난소암 검사, 호르몬 검사, 난소 나이 검사, 그 아프다는 나팔관 조영술까지 말입니다. 난소 기능이 조금 낮게 나오긴 했으나 다른 건 다 정상이고 자연 임신이 가능하니 몇 번 더 사이클을 보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신랑도 정조검사를 받는 게 더 좋다고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검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확실한 원인을 알려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같이 병원을 가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펄쩍 뛰면서 병원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멀쩡한데 내가 왜 병원에 가? 애 못 가지는 건 거의 90% 여자 잘못이야. 나는 정상이니까 병원 가자는 소리 하지 마. 요즘 남자한테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 혹시 알아? 만약 당신한테 문제가 있으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도 시도해볼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나는 그런 건 싫어. 조금 더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아직 우리 나이도 젊잖아. 엄마는 애부터 가지라고 상화시지만 나는 솔직히 당장 애 갖는 거 부담스러워. 천천히 가진다고 적당히 둘러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사실 당장 아이 갖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병원은 더 가기 싫었겠죠. 제가 100번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보다 남편이 한 번 말하니 효과는 있더군요. 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남편 입으로 아이를 천천히 갖겠다고 말한 후에는 전처럼 온갖 약을 갖다 주시거나 억지로 약을 먹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은 했어도 제가 아이 가지려는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남편 말대로 자연 임신하고 싶어 노력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 저만 적극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도무지 협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몸을 만들려고 운동도 하고 나쁜 건 먹지도 않았고요. 회사에 회식이 있어도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전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았어요. 나쁜 식습관도 고치려 하지 않았고 금연 금주 당연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단한 돈 벌어오는 회사도 아니면서 회사 일에는 어찌나 충성인지 각종 회식에는 다 참석하고 다니느라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도 있었고요. 제가 배란일 일하고 눈치를 줘도 저한테 속끝 하나 대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이 서운하다 못해 어떨 때 보면 아이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참다 한마디 하면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일쑤였고요. 애는 나 혼자 갖는 거야. 나는 온 신경을 다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당신은 노력하는 게 전혀 없잖아. 자연 임신하는 거 노력하자고 한 거 당신인 거 잊었어? 그런 사람이 매일 술독에 빠져 살고 담배에 절어 다녀? 이럴 거면 그냥 애고 뭐고 같이 말고 살자. 나도 혼자 아등바등 이러기 싫어. 지금 당장 애 갖자고 한 건 아니잖아. 나도 지금은 회사 일이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애 가지겠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태우면 남자는 조직 생활하기 힘들어. 어쨌든 나도 계속 당신 기다려줄 순 없어. 내가 생각한 기간 동안 당신이 같이 노력 안 해주면 다 때려치울 거니까 그런 줄만 알아. 남편은 회사에서 진급 문제가 걸려있어 당분간은 회식이며 모임을 빠지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심지어 주말에도 골프 모임인지 뭔지 가서는 밤늦게나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뭐 놀 줄 몰라서 주말에 집에 있는 건가요? 가정이 있으니 그 시간에는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싶어 비워놓는 건데 말입니다. 남편의 그런 무심함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아이 문제를 우리 부부에게 맡기고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전화를 하든 찾아오시든 저를 탁달해 대셨습니다. 전화로 애 소식 없냐 물으시는 건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사달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디 갈 곳이 있으니 채비를 하라고 있으라 하더군요. 그런데 저랑 만나자마자 하시던 말씀 듣고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 내가 점을 보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랑 네 사이에는 절대 애가 생길 수 없다잖니. 혹시라도 하려면 너랑 일단 같이 와보라길래 내 오늘 너랑 같이 그 점집에 좀 가보려고 보자고 했다. 어머니는 저를 점집에 억지로 끌고 가시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점집이라뇨. 저 안 가요. 그런 거 다 미신인 거 모르세요? 예. 사주팔자 다 미신이면 사람들이 왜 보러 다니겠니? 천천히 애 가지겠다고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4년 동안 애 안 생긴다는 건 귀신 무슨 연유가 있는 거다. 어머니 저 병원 가서 검사 다 받아봤어요. 저는 아무 이상 없대요. 오히려 어머니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애는 병원 가기 싫다고 검사 안 받았다고요. 뭐?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 한 번을 안 한 놈이야. 저렇게 기골이 창대한 애가 무슨 문제가 있겠니? 잔말 말고 얼른 나 따라 나서. 그따면 안 생기는 애가 당장 들어서기라도 한대요? 차라리 어머니 아들이랑 병원을 다시 가볼게요. 만약에 저한테 문제 있다고 하면 어머니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너 정말 그 말 지킬 수 있니? 검사해보나마나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말이다. 기어코 저를 점찍대지 데리고 가려는 어머니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겠다는 말로 설득해 겨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점쟁이 참 용하네요. 아무튼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어. 둘 다 병원 가서 검사하고 원인을 찾던지 아예 애를 포기하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자. 해보나 마나 나는 문제없다니까 그러네.
검사에서 진짜 내 탓 아니고 당신 탓이면 그땐 어쩔 건데. 아, 뭐 알았어. 엄마랑 그렇게 얘기했다니 할 수 없지. 당신이 예약 잡아. 나는 회사 갔다가 중간에 잠깐 나갈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 나는 검사만 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결과 듣고 오면 되겠다. 남편은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제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 예약을 했고요. 저도 4년 전과 달라진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 산정검사를 다시 받기로 했고 남편도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검사 결과가 당일에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결과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검사만 받고 바로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당신이 결과까지 듣고 와. 오늘 저녁에 나 회식 있어서 좀 늦는다. 기다리지 말고 혼자 저녁 먹고 자. 어쩜 그 순간에도 저를 혼자 내버려 두고 외롭게 할 수가 있는지 참 슬펐습니다. 난임센터에서 남편 없이 혼자 있는 사람은 저뿐이더군요. 그리고 저 혼자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주저주저 하면서 하는 말이요. 충격적이게도 남편 정액 속에 정자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린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혹시 남편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해 보시겠어요? 다행히 아내분은 검사 결과가 좋으세요. 아직 자연 임신도 가능하시고요. 문제는 남편분이네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아예 고안에서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라 시험관 시술도 어려울 수 있어요. 호르몬 수치만 놓고 보면 고안에 정자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세한 거 알려면 염색체 검사 위에서 한 번 더 내원하셔야겠네요. 선생님, 혹시 검사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사실 검사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99%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 1% 고려해 다시 검사할 의향을 물어본 거고요. 남편은 한없이 건강하고 체격 좋고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만약 난임이라면 저에게 문제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에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지만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심호에게 시달린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자기 아들은 아무 이상 없다 큰소리친 게 어머니였는데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남편은 자기 검사 결과가 당연히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게 확인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하지만 미운하고 내 남편이라 그런 건지 본인이 무정자증인 걸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실을 어찌 말해야 하나 몇 날 며칠 고민했어요.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검사 결과 문제 없다 그러지? 하고 묻긴 했습니다. 근데 차마 당신 무정자증이래 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재검사와 염색체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게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딱히 이상은 없대. 근데 이유를 찾으려면 당신이 한 번 더 와서 피를 더 뽑아야 한다고 그러네? 염색체 검사인지 뭔지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대. 염색체 검사는 무슨... 그냥 병원에서 돈 벌려고 검사 더 하라는 거야. 내 정자에 문제 없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 아니야? 이제 나한테 병원 가달란 말 안 하는 거다. 여보 그래도 기왕 시작한 김에 병원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야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결정할 거 아니야. 검사 결과를 나한테 듣는 것보다는 의사한테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딱 잘라서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난감했던 저는 조만간 기회를 봐서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전해야겠다 결심했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봐요. 저는 정말
남편과는 부부의 연이 없는 운명이었던 건지 제가 그 집 안에서 나갈 기회를 엉뚱한 곳에서 만들어주더군요. 그것도 남편의 여자 문제로 말입니다. 병원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제 친구, 그러니까 남편 회사 동료인 그 친구에게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고요. 고민했는데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유진아, 나 말이야. 임신했어. 친구가 임신했다는 말에 놀랐고 축하를 해야 하는 건지 애 아빠가 누구인지 물어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근데 뱃속이 이 아이 네 남편 아이야. 어쩌다 한 번인데 실수로 그렇게 됐다. 거의 확실해. 생긴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너희 시댁 손이 귀하다며. 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나 이 사실은 네 남편에게 알려야겠어. 난데없이 친구가 가진 아이가 우리 남편 아이라는데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친구의 말은 둘째치고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둘이 깊은 관계까지 갔다는 건 확실한 거니까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에게 남편을 소개해준 그 친구가 내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남편 애를 가졌다고. 너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사실을 알리는 거야? 둘이 만나려면 끝까지 나 몰래 만날 것이지 이렇게 잔인하게 굳은 이유가 뭐야? 그동안 너랑 싸우고 나서 나한테 네 남편이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했는 줄 알아? 임신 못하는 것도 자기 탓이 아닌데 병원 가자고 그렇게 들볶았다며?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다고 하더라. 내가 그랬지? 남자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그러길래 네 남편 좀 잘 챙기지 그랬니? 너는 노력해도 임신이 어려운데 나 봐라, 한 방에 되잖아. 이렇게 된 건 미안하지만 순리대로 해야지 어쩌겠니? 뭐 순리? 먼저 밀어내고 네가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깟 내가 준 게 무기라 이거네? 너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내 남편하고 놀아난 거니? 글쎄, 사고 친 건 최근이라고 해둘게. 어쨌든 이 애는 네 남편이 책임져야 할 거야. 야, 엄연히 지금은 내가 마누라야. 너는 상관여고. 내가 수순이 이혼해 줄 것 같니? 그렇게 내 남편이 좋고 애를 낳아주고 싶으면 어디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 자리 차지하려면 대가는 턱턱히 치러야 할 거야. 그거 무서우면 너한테 말했겠니? 나 너랑 통화하고 나서 네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누구랑 살 건지 선택하라고. 물론 그 결과는 당연히 내 쪽이겠지. 너한테는 없는 애가 있으니까 말이야.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다 해봐. 위자료든 뭐든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친구녀는 이후의 일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듯 입을 놀리더군요. 엄청난 사실을 들은 그날 이후 제 삶은 그냥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시댁의 학대도 견뎠지만 외도는 급이 다르죠. 당연히 친구냔 말 듣자마자 이혼 결심했고요. 이혼이야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이혼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년 뱃속의 아이가 남편 아이라는데 솔직히 웃기더군요. 누구 애를 베고 와서 남편 놈 애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말입니다. 그때 든 생각은 남편에게 불임 사실을 얘기 안 하길 잘했다는 거였습니다. 날 속인 대가를 어디 한번 톡톡히 치러봐라 하는 생각이 든 저는 이혼할 때까지 남편의 무정자증을 말하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년에게 들었는지 그날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아마 무서웠겠죠. 결과 어찌됐든 본인 잘못은 명백하니까요. 며칠 후에 집에 기어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냐면요. 여보, 유진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너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이혼하고 새 출발해. 내가 너 달라는 대로 돈은 줄게. 애를 가졌다잖아. 어쩌겠냐? 잘못은 네가 해놓고 깔끔하게 새 출발하라고. 내가 애 가지자고 할 때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하더니
상간녀 애는 그렇게 소중한가 봐. 왜? 내가 이혼 안 해주면 호적에 못 오를까 봐 걱정되냐? 나는 순순히 이혼해줄 생각 없어. 착각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면 속이 풀리겠어. 뭐 이 집이라도 너한테 주면 그거면 될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 집 하나로 끝내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보탠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편하게 이혼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공동명의로 된 집을 제게 다 넘기겠다며 이혼을 협의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제가 협의 이혼을 해주겠어요? 저는 그날로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그동안 제가 시모에게 학대받은 증거자료까지 전부 챙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 남편을 털어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싸운 이유로 아예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저는 양가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요. 친정 부모님은 대노하신 건 물론이고 시모와 고성이 오가는 싸움까지 하셨습니다. 시모는 그 와중에 상간녀가 애를 가졌다는 게 좋은지 저에게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라는 개소리까지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 소송하는데 그 시간을 어찌 버티나 했는데 시간이 어찌어찌 가긴 하더군요. 그년이 막달되기 전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저는 살던 집을 제 명의로 등기쳤고 위자료 7천을 받으며 그 거지 같은 집구석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그년이 남편과의 외도를 쉽게 인정하는 바람에 상간녀 소송도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되었고요. 태어날 애를 호적에 올리려면 반드시 제 이혼이 필요할 거란 생각에 변호사가 많아야 3천이라는 거 무리해서 4천이나 불렀는데 다 받아냈습니다. 그 인간과 이혼하고 6억짜리 아파트와 1억 남짓 현금을 얻은 거죠. 물론 제가 드린 돈도 있지만 그 정도면 5년 결혼생활 보상으로 충분하다 싶었네요. 되돌릴 수 없는 내 시간에 대한 대가였고요. 어쨌든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살던 집 전세 놓고 회사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을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 놈 애를 가졌다는 그년이 출산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한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그년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친구들에게 알아보니 어렵지도 않은 일이었죠. 저는 그 집 안에 고이고이 전달할 선물을 가지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침 전 남편 놈이 잔뜩 신난 얼굴로 같이 있더군요. 그 자리에 아이는 없었지만 자기 새끼가 태어난 게 무척이나 기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애 낳았다는 소식 듣자마자 왔어. 축하해. 제 목소리를 듣고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보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 온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설마 미친 거야? 너 못가지는 애 낳았다고 전 남편 찾아와서 이러는 거 정말 추하다 추해. 전 남편 놈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 했고요. 저는 남편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선물 하나 주려고 왔지. 내 뒤통수 친 두 사람한테 주려고 꾹꾹 참고 기다렸거든. 궁금하지 않아? 특히 너. 임자 있는 사람 애 가졌다고 이혼하게 만들었잖아. 설마 그깟 돈으로 죗값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한때는 친구였던 상간녀를 노려보며 말했더니 그녀는 당당하게 이러더라고요. 야, 네 마음은 이해가지만 애 낳은 사람한테 와서 이러는 건 아니지.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나 너무 힘들거든. 그래, 입 아프게 더 말할 것도 없어. 긴 말 안 할게. 당신 이거 받아볼래? 저는 그놈에게 이혼 전 함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종이를 보며 어리둥절해하는 그 인간에게 말해줬어요. 나도 모르겠어. 당신 나랑 병원에서 검사 받았던 거 기억나지? 내가 그때는 당신이 하도 가해와서 사실대로 말을 못했거든. 똑똑히 들어.
오늘 내가 결과 말해줄 테니까. 사실 당신 무정자증이래. 시험관 시술도 불가능한 불임이래. 자연 임신할 가능성 0%라는데. 참 제주도 좋아. 용케 여자를 임시까지 시키고 말이야. 너무 신기했는데 기적이란 게 있는가 싶어서 말 안 했어. 당신 애가 져서 들떠있는 거 보고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남편은 결과지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거의 울부짖더군요. 뭐, 너 미쳤어.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 내가 불임, 무정자증이라니 무슨 개소리야. 못 믿겠으면 병원에 가봐. 다시 말하지만 나한테는 아무 이상 없대. 다시 한번 말해줄까? 당신 씨 없는 수박이래. 저는 통쾌하게 웃으며 한 번 더 말해줬고 남편은 결과지를 구기더니 생간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게 사실이면 너 인형 가만 안 둬. 분명 너는 내 애라고 했지. 당장 친정 확인 검사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때 상간녀를 보니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더군요. 전 남편 놈 아이라고 거짓말한 게 들통날 줄 몰랐나 봅니다. 아마 그 인간이 불임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듯 했습니다. 다른 놈이랑 놀아나고서는 뻔뻔하게도 전 남편에게 얼렁뚱땅 자기 인생 후려치려 했던 거죠. 친정 확인하면 명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테니 거기서 더 거짓말을 해봤자 어쩌겠어요. 그녀는 포기한 듯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둘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고 병실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일은 불보듯 뻔했죠. 일주일쯤 후였나 봐요.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왔길래 받았더니 그놈이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나 궁금해서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건 그 인간의 난데없는 고함이었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도 황당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뭘? 나야말로 묻고 싶네. 나한테 왜 그랬냐? 내가 너한테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그러자 전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걸 나한테 감추고 이혼을 해. 너 이유로 집 뜯어내고 돈 뜯어내려고 작정한 거잖아. 내 아닌 거 알면서 말이야.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사달이 났는 줄 알아? 우리 어머니 손주 봤다고 좋아하시다가 내 자식 아닌 거 알고 쓰러지셨어. 어머, 어쩌니? 난 그런 걸 말한 건 아닌데. 근데 친자검사 하긴 했나 봐. 검사 결과 엄청 빨리 나온다. 거의 100% 정확하다며? 요즘 검사들이 다 그렇다더라. 당신 무정자증 결과도 거의 100% 정확하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네가 나한테 검사 결과만 말했어도 이혼은 안 했어. 알아? 당신이 말 안 해서 이재경이 된 거라고. 친구랑 신나게 놀아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나한테 누구 잘못이라. 참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냥 말 안 하고 네 아들로 믿고 살게 해줄 걸 그랬니? 난 망했다 망했어. 그 못된 년이 돈 관리 안 돼서 봐줬었는데 산후조리원도 안 들어가고 애 데리고 튀었다더라. 내 전 재산이 그년한테 있는데 미치겠다 정말. 야, 너 걔가 가 있을 만한데 혹시 아냐? 몰라. 여자친구한테 간 거 아니야? 나도 그냥 남자 관계는 몰라. 제주껏 알아봐. 경찰에 신고라도 하던가. 그렇게까지 놀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놈 반응이 너무 고소한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시모한테 당할 때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준 거, 내 친구년이랑 뒷공무니로 오피스 부부 행세한 거, 외도하고 와서 사과는커녕 이혼 당당하게 요구한 거. 그날 전부 시원하게 속풀이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그년과 결혼식은 안 했지만 저랑 이혼하자마자 혼인신고하는 바람에 다시 이혼을 하느라 꽤나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도망친 상간녀는 결국 잡혀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결과까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대로 권선징악 결말이 되어버렸네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픈 말 하나가 있는데요. 결혼 앞둔 예비 부모님들 제발 산정검사 남자랑 꼭 하세요. 시 없는 놈 많습니다.
저처럼 빨간 줄 그이기 전에 다들 조심하세요. 5년 동안 병신처럼 산 거 후회되지만 아주 살 날이 많기에 그냥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할까 합니다. 5년을 버렸지만 남은 몇십 년은 제 자신 아끼면서 한번 알차게 살아볼까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아껴줘야지 누가 아껴주겠습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막 시작하는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굳이 결혼 생각 안 하고 만나려고요.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내 인생을 또 속박하고 싶지는 않네요. 나중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의 기막힌 이혼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마 남편 외도와 시가의 횡포로 이혼한 사연 중 막장 중에 막장일 겁니다. 막장으로 이혼했지만 남은 제 인생은 꽃게만 걷고 싶네요. 남의 인생에 새말뚝 박은 그 인간들 벌 받은 거 보는 걸로 석풀이했으니 더 이상 복수의 마음으로 저를 괴롭히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제 사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꼭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